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야기가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까봐 막 그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준비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림들은 빨리빨리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본 사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마산 진해 창원이 동시에 다 땡글에 잡힌 사진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각도를 잘 잡아서 찍은 것 같아요. 아마 저쪽에 반박곡에 있는 그 어딘가에서 찍은 것 같은데 요즘 뭐 드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잘 찍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진 각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산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거리 때문에 많이 커 보여요. 네. 마산, 진해, 창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 도시의 통합과 미래에 대해서 좀 짧게 제가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각 도시의 제목은 한마디로 저 도시를 딱 평가할 때 저런 제목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임의로 붙여본 제목입니다. 그러면 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지금 현재의 도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에 제일 영향을 끼친 것은 개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대략 저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이게 매립하기 전의 마산만입니다. 지금은 도시지기까지 있지만 원래는 바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붉은 점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무항여고 뒷산이고 여기는 가포 경남대 골프 연습장이는 그쪽인데 이걸 보면 옛날부터 바다를 생업의 근거지로 살았던 곳이 이 마산 일대 지역입니다. 지금은 도시지역이지만 사람이 여기와 여기만 살았겠습니까? 이런 곳도 쭉 바닷가에 조금씩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홍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붉은색 강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지금 무항여고 학교 공사를 할 때 그 땅속에 나왔던 것인데 지금도 무항여고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가포에서 나온 유적입니다. 이렇게 마산은 바닷가 쪽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살기 시작했다. 이제 시대로면 신라시대부터 잠깐 이야기를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마산의 신라 하면은 고은 최치원입니다. 마산에 열쇠를 좀 두고 월영대라고 하는 대를 만들어서 이런 집은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때는 집까지는 없었고 돌만 하나 세우고 거기서 자주 시문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신마산에 댓글이라고 하는 것도 월영대가 있기 때문에 댓글이다고 하는 주장이 확실치는 않으나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월영대에서 봤을 때 마산 앞바다에 비친 달 그림자 이 월영이라는 게 최치훈에 의해서 탄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산 지명에 유독 월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동, 두월동, 신월동, 월포동 등등. 그래서 마산은 달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지명됩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마산에 와서 고운을 헌무하고 글을 많이 남기고 이때 남긴 글 중에서 월영대와 관련 있는 글을 모아가지고 지금 마산박물관에 가면은 비석을 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어땠을까?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상상한 그림입니다. 꼭 맞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영대 지금은 시내 한복판이죠. 저기까지가 시내인데 이 자리가 월영대이고 당시에는 이렇게 바다였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경남대 정문 앞까지. 그래서 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매립된 부분까지는 물이 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령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치가 좋아지고 바닷가 바로 위에 약간 분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는 마산만 도선 멀리 웅산이 보이고 진해에 있는 그 다음에 불모산도 보였습니다. 뒤쪽으로는 무악산 능선과 만날고개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여기 경남대 정문 앞이 하천이 있었습니다. 예, 일제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천이 있었고 월영천이 있고 멀리 저쪽에 마산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 까치나루라 그럽니다. 요게 한국철강이거든요. 한국철강 돌아가는 쪽인데 까치나루와 이 건너에 MBC 송신소가 있는 이신비곳이라는 것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약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략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월영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있었고 월영이 여기에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시가 나왔던 것이죠. 이 월영은 대략 상상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보름달이 뜨면은 바다에 달 그림자가 비추는 거. 이걸 앞으로 좀 떠주세요. 네.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이런 것이 보였고 이걸 보고 월영이라고 월영대라고 지었다. 그래서 이 허목 선생이 이 월영대를 다니고 하고 난 뒤에 시를 남겼습니다. 예, 뭐 어디에 있는데 동쪽으로 저 진해 웅산을 바라본다. 그리고 매월 16날 땅더미가 뒷물에 바닷물이 쫙 항상 차들어올 때 이 월영대에 올라서 달 그림자를 바라보면 이걸 쫙 보면 달이 바다에서 뜨는데 참 멋있죠. 풀 덮인 산이 그림자를 이루며 달 그림자가 바다 가운데 있어 이 넓이가 97억 3만 8천 척이나 되고 기묘하면 예, 과장법이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지극하다. 네. 고려시대는 몽고 원나라군하고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마산에서는. 예, 개경에서 여기로 와서 거제를 거쳐서 요렇게 예, 대마도를 거쳐서 예, 북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 정부를 했고 실패했습니다. 2차 정부를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군사가 이 정도인데 군사 1인의 말이 서너 필 붙고 그 외에 보조 인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이때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산이 가장 번성했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가서 7대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기에는 마산이 거의 2대 도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양은 생기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최대 국제 군사 도시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사령부 격인 정동 행성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오늘날 자산 성지로 추정이 되고 그걸 기념해서 몽고정이라고 1930년대에 일본 사람이 세웠는데 이건 지금도 몽고정 바로 옆에 거기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한 이유는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도를 막아주는 그 제도가 앞을 막기 때문에 옛날에 토목시설이 미비했던 시절에 배도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었던 시절에 자연적인 천혜의 군항적 요소였기 때문에 여기를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정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대가인지는 몰라도 고려말 조선 초에 외적이 굉장히 마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침을 대비해서 최전선 방어용으로 합포성을 짓습니다. 지금의 합성동은 합포성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두 가지 내성도 있고 외성이 있고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합성이라는 성도 있는데 아마 합포성 이게 포자가 탈락되고 여기 합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시기에 지었고요. 여기입니다. 위치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있으면 외구가 들어와도 멀리서 다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죠. 지금 지도로 보면 이 성곽 자리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성곽은 조금 남아있는데 심지어 없어진 부분은 이렇게 가정집 담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것이 오리지널 합포성의 형태인데 저렇게 그냥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남아서 또 문화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하포성이거든요.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다를 멀찌감치 바라보는 방어용 성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말 정도의 마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다고 봐집니다. 그 까닭은 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425년입니다. 세종 7년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인데 경상도 지리지에 보면은 이 우도 내상이 창구에 있는데 바다 입구인 마산포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요게 마산이 최초로 기록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마산포로는 포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적조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고기들이 죽었는데 여기도 마산포랑에 나옵니다. 1425년. 그런데 창원은 이것보다 17년 전에 등장합니다. 창원은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마산포는 지명이고요. 그래서 창원은 이 마산 창원 일대에 있는 의창현과 해원현을 합쳐가지고 요 창과 원을 따서 창원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약 100년 정도, 100년 좀 이상까지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시청이죠. 행정치소는 합성동에 있었습니다. 이 하포성 안에 그냥 있었습니다. 예, 지명만 이렇게 행정구역만 만들어졌고 그 행정 관리는 합성동에서 100년 이상 동안 됐습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딱 만드는 그 시점에서 지명이 생긴 게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산포는 이렇게 지명이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보면은 그 훨씬 이전부터 마산포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은 고려 말경에 아까 그 일본으로 전쟁하라고 할 때 말을 엄청나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몽고병들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은 역시 이제 마산창, 조창입니다. 그하고 제일 관련이 있습니다. 1760년에 조창이 설치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게 위가 창동 내거리거든요. 쭉 내려오면 경남은행 옛날 본점이 있고 여기 남성동 파출소 옛날 거기에 제1은행 자리 사각, 직사각 형태가 1500평 정도 되는데 요게 조창터였습니다. 이 조창이 여기에 들어오고자 이게 이제 관리들이 머무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켜야 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와 군인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을 옷도 세탁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멀리 손님 오면 잠도 자야 되고 이러니까 일자리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서서히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산이 도시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760년이 마산 도시의 기원이다. 그전에는 있지만 도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남해안 물산의 집산지로 성장을 했는데 이 자리에 가면 현재 조창터였다고 하는 돌 표지판이 있고요. 이것은 개항하는 그 해에 찍었는데 이게 이 조창터 안에 있던 유정당이라고 하는 본당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조운선에 이제 조공을 실어 갈 때 조운 의사가 내려오거든요. 그 조운 의사가 내려오면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고 밥도 먹고 기생도 불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차약을 여기 쳐놓은 것은 이게 개항하는 그 해에 신마산 개항지를 경매로 팔 때의 장면입니다. 예, 일본에서 들어온 세작이 비밀리에 찍은 사진인데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이 유정당의 모습이 이랬다 하는 것이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우리 식민지 시대 직전입니다. 예,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 수심까지 다 나오고 등고선까지 다 나오는 근대식 지도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측량을 했죠. 우리는 붓으로 그냥 수채화식으로 그릴 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만 측량을 한 게 아니고 전국을 다 측량을 했죠. 이미 침략하려고 준비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때 마산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예, 거의 삼각형 모습인데, 실제 지적도라는 게 제일 최초로 생겼을 때 사정 지적도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복원을 전부 해보니까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꼭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굉장히 정밀하다 알 수 있고, 이 해안선 이런 모습도 사실 확대해 보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899년도에 발표한 건데, 실제로 지도는 1890년경부터 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는가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봉암다리가 여기인데요. 봉암다리 바로 건너면 전부 다 염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갯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갯벌이 여기 많았기 때문에 수출 자유지역이 저 자리에 쓴 겁니다. 공사비가 아주 적게 들었거든요. 갯벌이 워낙 많아요. 금방 그 삼각형의 모습을 지금 위치에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다 이게 매립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 옛날 해안도로입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그 길입니다. 네, 요게 코아 양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삼성생명 바로 옆인데 완전히 도시 바깥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교도소를 했거든요. 도시 지역에서 멀리 둔다고 여기에 뒀습니다. 지금은 시내 한복판이지만. 예. 이것도 같은 지도에 넣은 건데 여기에 코아 양가점이고 창동대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산포가 조선 말기에 굉장히 번성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산, 그리고 원산이 동해에서 큰 시장 아닙니까? 의항 아닙니까? 서해는 대표적인 강경입니다. 그런데 이 강경과 원산, 서해와 동해의 중간 기지 의항으로 마산이 크게 활용 가치가 높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원산의 명태 잡으면 마산에 들렸다가 강경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서 개발 잡으면 들렸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기록도 있는데요. 고종 때 함안 군수가 남긴 기록인데 마산포에 뭐 수백 척의 상선이 출입해서 해안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당시에 큰 시장이었다. 마산 의시장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조선시대 마산의 역사적 의의는 도시적 맹화가 형성된 시기로, 예.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주요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남해안 방어기지였고, 거리에 조선 말기에 그냥 해양으로 마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성이 외국에까지 확대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끝이 났고, 개항기. 개항은 1899년이고, 이게 한일 병합이라 이 한 11년 정도를 개항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까 삼각형의 도시는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약 2km 떨어진 지금의 심화산쪽, 경남대 부근을 개항시켰습니다. 이 개항지의 사진이 개항된 지 한 10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월영초등학교예요. 월영초등학교에서 저쪽을 보고 아마 학교 2층쯤에 가서 찍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까지 다, 예, 도시가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통술거리입니다. 이 길이. 네. 99년도 5월 1일 날 이렇게 됐고, 그 서류에 보면은 외서면 월영리 신월리를 개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면, 서면, 북면, 남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면은 저 주남주 수지, 그게 동면이고, 의비대가 동읍이고, 그 다음에 북면 온천은 지금도 있잖아요. 남면은 지금 남고등학교 있는 거기가 남면입니다. 그리고 서면이 마산 쪽이었어요. 그 창원 읍성을 기준으로. 그래 마산은 넓고 또 인구가 좀 있다 해가지고 바닷가 쪽을 외서면이라 하고 산 안쪽을 내서면이라 해가지고 지금 내서읍이 아직 지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산 도시는 외서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보면 외서면 월영리와 신월리, 이건 동으로 지금 남아있죠. 이 일대를 개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명은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개항으로 신도시가 등장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일본식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관들이 마산에 들어오면서 근대도시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근대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러시아에서도 마산을 집어먹으려고 침투합니다. 이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인데 요즘은 그렇게 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쉐빙선도 있고 그래서 바다가 슬쩍 얼어도 깰 수 없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던 시절이라 항구가 얼어버리면
군함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원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핑계인 것 같고 그 핑계를 대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러면 원산쯤에 와도 되는데 뭐 하려고 막 일본 코앞까지 여기 오겠습니까? 아무튼 그 핑계로 마산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MBC 송신소 있는데요. MBC 송신소 위에 능선 따라 쭉 이게 결핵병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포 해수욕장이고 능선 따라 요 깃발을 쭉 박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어가가지고. 네. 자기를 단독 조개지로 만들려고 일방적으로 이거만큼 이렇게 틀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경계심을 크게 자극시켜가지고 일본도 지금 한국철강이 있던 이쪽을 단독 조개로 삼으려고 노력하다가 러일 전쟁 이럴 때 일본이 승리하자 그냥 다 두 개 다 폐지되고 신마산이 조개지로 됐지만 사실상 일본 땅으로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때 러시아에서 실제 사관들도 막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가족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마산 가포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수병의 가족들입니다. 이런 재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쓰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질 재료를 배에서 싣고 온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때 개항기 즈음에 마산의 도시 모습을 알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190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막 책을 빨리 찍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1902년이면은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거의 1890년대 비슷한 그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마산 부근이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이런 거 있어요. 마산 부근일 때는 새가 많아가지고 겨울에 총을 가지고 해안을 따라 돌아서 총을 한 방 쏘면은 새가 총 한 방에 10마리 이상 산탄총 같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쇠고기가 가장 싸다. 마산이 오리 한 마리에 12전이다. 그래서 새는 이런 갈대나 이런 숲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기 저 갯벌 쪽에 이런 갈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저도 어렸을 때 저기 서쪽 자유지역 쪽에 가면 갈대가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신마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지금의 통술거리 그 자리. 그러다가 1905년에 을사조약 있던 그 해입니다. 1905년에 마산에 철도가 개통됩니다. 이것은 경부선과 같은 해에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경부선에서 치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개통됩니다. 신의주로 가는 지금 이거 어제 막 협상하고 그랬죠. 철도 회담할 때 언급됐는데 1906년에 1년 빨랐습니다. 마산이. 원산 가는 것보다는 한 9년 빨랐어요. 이게 지금 금강산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일제시대 철도의 특징은 X자입니다. 그렇게 그 계획을 했고 지금도 저 계획대로 우리의 철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호남선보다 마산선이 훨씬 빨랐습니다. 1905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마산이 철도가 나아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마산항에 도착하면 철도를 타고 쭉 만주까지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마산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노충지가 되는 것이죠. 도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조건을 교통이 제공했습니다. 이 들어오는 기차를 타고 1909년도에 순종이 이등방문과 같이 마산에 오는데 순종 오는 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엽서를 찍어서 배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궁정열차. 그래서 이제 개항 시기인 1909년하고 1905년하고 대략 보면 철도가 한 가닥 났고 원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신마산에 도시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한 6년 사이에 도시가 이 정도로 변했습니다. 한일 병합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일본 사람이 정식으로 우리나라를 먹기 전입니다. 통관문은 있었지만 그런데 마산에는 이미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정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요정, 신문사, 학교, 신사, 법원, 은행까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건물들입니다. 제1여고 지금 안에 있었던 신상, 이건 그 앞에 저 두월동에 있었던 요정, 기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3,000건물입니다. 마산 최초의 목조 3,000건물. 아세트린이라고 옛날에 연체 드신 부부에 리어카 위에 밤에 되면 가스불 확 피는 거 있죠. 그거를 이 동경에서 들여와가지고 50개를 난간에 달아놨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 본 거죠. 불이 하얗지 않습니까? 하얀 불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있었는데 너무나 환상적이었다 하는 글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시기에 러시아 영사관도 이렇게 있었고, 이게 이제 월영초등학교 전신입니다. 일본인 전용학교입니다. 1908년도에 마산역도 지었습니다. 이게 역 본관입니다. 지금 저 월남동 성당 자리고요. 이건 아까 본 것이고, 이게 법원 자리. 지금 마산 법원이 있는 그 자리. 다 들어갔잖아요. 언론사는 들어오긴 들어온 기록이 다 있는데 사실은 못 구했는데 뭐 취한 행정 등등 다 했었죠. 법원까지. 그러니까 이미 한일 병합되기 전에 마산은 이미 뭐 일본 사람이 거의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같은 시기에 마산포 의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그 시장은 번성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초가로 된 아주 지금 시각으로 볼 때는 남루하고 다 목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아마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뭐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주 초기에 마산 의시장 쪽에 기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에서 한일 병합까지 이 5년 사이에 마산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신마산이 엄청나게 커져요. 왜냐하면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을 일본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 승리하면서 한반도는 자기들하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한반도로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는데 그때 마산에도 대거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엄청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조개지가 이까지인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저쪽으로 진격하는 그런 태세를 딱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요 가운데 옛날 마산시청에서 요 몽고전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밭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가 두 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일 병합이 이렇게 됐는데 도시로서의 마산부가 탄생된 것은 1914년입니다. 14년에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전국에 12개의 부를 만드는데 그때 마산이 부로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시로 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대는 이제 시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시내로 막 이동하고, 또 10년 되기 전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도 들어올 사람은 많이 신마산도 다 들어왔고 일본 사람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년은 신마산이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보내고 20년대는 배사령이 폐지되면서 이 한반도에도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많이 짓도록 이제 법을 풀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땅이 모자라서 매립이 엄청나게 크게 시작됩니다. 그런 시기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년대는 이 매립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아까 떨어져 있던 신마산과 원래 마산부 두 개가 연결되면서 이때 마산은 경기가 좋았어요. 저 식민지 말기에도. 그래서 술과 꽃이 유명한 술과 꽃의 도시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10년도가 이 정도면은 20년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마산은 변화가 없고 요 마산포 쪽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이렇게 조금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 마산포, 그러니까 남성동 쪽인데요. 이게 원래 이 마산포입니다. 매립을 하기 전에 빨간색이 일본인 소유거든요. 이 일본인 소유 요 시점이 1910년 시점입니다. 한일 병합 때는 그 해에 마산포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미 요지는 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 의시장 이 부근이 아무래도 땅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이쪽은 거의 주거지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 사람 하사마 후사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매립을 해가지고
통째로 두 개가 다 소유를 해버립니다. 유명한 부산 사람인데 유명한 부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마산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마산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국에 있는 상인들은 전부 여기서 세를 얻어가 살았는데 해방될 때까지 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워낙 부자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단독 시로서 마산부가 가정된 1914년인데요. 그때 마산부는 어디까지냐? 요겁니다. 요게 조선총독부가 그린 지도인데 요거 이제 정확지 않은데 이 형태를 가지고 딱 이 능선 따라 추정하면 요렇게 됐습니다. 이거만큼이 마산입니다. 오동동 다리에서 한국철강까지. 그게 마산부입니다. 오랫동안 마산부는 이거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호동은 지금의 산호동은 창원군이었습니다. 10년대 신마산 통술거리 모습인데요. 이건 2010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요즘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1910년대 지었던 집들입니다. 보교당 정법사가 12년도에 지어졌는데 몇 년 전에 이걸 뜯어버리고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어요. 아주 그 무도한 짓인데 지금 현재 주지로 계신 그분이 고집에서 지었고 안에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는데 무시하고 뜯었다는데 여기 이 집에 있었던 이 마루판 그건 지금 평상을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평상을 만들어서 평상이 옛날 강장성 앞에 있는 가게의 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도한 일이죠. 문창교도 10년대 지었습니다.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 석조 건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근대식 교회는 명동 성당과 서울에 있는 정동 교회가 빠르긴 해도 그 두 개가 벽돌조 건물이거든요. 석조전으로 지은 그 종교 건물은 이게 최초였는데 이것도 뭐 다 뜯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10년대에 지었던 건물이라 뭐 볼만은 합니다. 10년대에 있었던 마산 형무소고 이 18년에 지금의 SC 제1은행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런 아주 그 멋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산포 쪽에서 상당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10년대 후반에 찍은 사람들 요게 경남대 평생교육원 전 창원군청 있죠. 그 건물입니다. 이게 신마산이죠. 마산포고요. 이건 저쪽에 그러니까 그 반박국에 있는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봉암다리 쪽이고 이게 마산포. 3.15 이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매립 안 됐으니까 그냥 그 갯벌 이런 것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릿합니다. 20년대, 20년과 30년 이쪽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이쪽으로 점점 붙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두 개가 붙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해안이 3.15 탑 바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까지 해안이었습니다. 이게 3.15 탑인데 바다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에 보면 특이한 게 철도가 두 가닥입니다. 1920대 중반에 진주로 가는 철도선이 하나 더 놓여지고 이 진주로 가는 철도선에 북마산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역세권이 확산되고 그래서 지금 교운동, 교방동, 상남동, 해운동 등등이 그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도시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남성동, 오동동 일대인데요. 1920년대 이거는 좀 붉은 지도만 도로를 보세요. 이렇게 근대식 도로가 몇 가닥 없었는데 20년대에 도로를 많이 놓습니다. 많이 나죠. 이게 코와 양가점 앞에 그 내거리 그거거든요. 코와 양가점에서 저 오동동 내거리로 내려가는 것도 20년대 났습니다. 그리고 내거리에서는 이쪽에 길은 아직 안 났어요. 아구찜 거리에 있는 길은 안 났습니다. 뒤에 납니다. 2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길이 아닙니다. 1920년대는 이 마산포 쪽에 근대식 직선 도로가 많이 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하나 재밌는 건 이게 장군천입니다. 이게 옛날 시청이죠. 그러면 장군천에서 지금 그 가고파 축제하는 중앙 그 제1부두가 이 정도거든요. 제1부두가 여기입니다. 바로 장군천 바다에서 보면 왼쪽 편으로 해수욕장이라고 잘 안 보이죠.
해수욕장을 지은 겁니다. 이게. 네, 그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네, 193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아주 사진이 싱싱하게 잘 나와 있는데 뭐 물어볼 수는 없지만 좀 일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뭐 이런 옷을 입고 바다에서 수영할 정도는 아니었고 하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주로서 해수욕장 같습니다. 피서철이 되면은 서울마다 특별열차가 근데 대대적으로 이 시기에 매립이 시작이 되는데 요게 3.15 탑 정도 위치됩니다. 그러니까 3.15 탑 얼마 안 가서 바다였는데 이때 이걸 전부 다 매립해가지고 이제 병목 현상이 없어지는 경험을 1930년대 중반에 합니다. 노란색 이게 지금 롯데백화점입니다. 예, 롯데백화점까지만 1차 매립을 하는데 이 매립이 굉장히 큰 매립이었거든요. 이 매립이 끝나고 난 뒤 신마산과 마산포가 쭉 일자로 보면 크게 모양상 이어지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 시기에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예, 성신학교, 마여고 대교 1920년대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20년대. 이건 신마산에 있는데 최근 연구해 보니까 이게 1910년도에 10년대에 지어졌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20년대에 경남선 진주로 가는 철도입니다. 이것이 개통됩니다. 군부까지 먼저 개통되고 26년에 진주까지 개통됩니다. 전라도까지 연결되는 것은 일제가 설계를 다 해놨는데 개통하지 못하다가 1960년대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개통한 게 지금 경전선입니다. 그 당시에 찍어놓던 마선만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어요. 그 30년이 이상 되면은 45년에 가서는 도시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열려버렸죠. 이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산포 쪽만 오동동 남승동 창동 일대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근대식 도로망도 이렇게 많이 나고 앞쪽에 매립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건물들입니다. 구림동 시장이고 이건 지금 하포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지금 제일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신마산에 제일각인가요? 예, 그 자리에 있었던 극장입니다. 아주 뭐 회전무대가 있는 고급 극장이라는데 해방 후에는 아주 그 2회 동시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1930년대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카프 문학가 임화가 3년 동안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 마산에 막 거주합니다. 부인 지아련이 마산에 있었기 때문에 마산으로 내려가서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 몇 번 거주지를 옮기는데 처음에 거주한 게 수산동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도 건널목이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하포에서라고 하는 일기 비슷한 글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쭉 있고 셋이 넘어 진주 가는 기차가 동떨어지게 긴 고동선을 지르며 집 뒤를 지나간다. 아마도 우중이라 구미길을 주의하는 거예요. 구미길은 일본말로 철도 건널목입니다. 여기에 조심해서 지나가려고 이제 기적을 꽉 불리는 걸 하는 그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에 30년대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지아련이 살았던 금방 이마의 부인 지아련이 살았던 집인데 이 집을 주제로 MBC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상까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집은 이 모습,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36년도에는 시인 백석이 통영의 이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6호 광장, 군마산역입니다. 당시에 여기서 내려가지고 쭉 불종코드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구마산 선창이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남성동 농협자리입니다. 지금은 시내 한복판인데 거기가 선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통영으로 건너갔습니다. 3번 왔습니다. 1936년에. 그래서 시에 이런 글이 남아있어요. 군마산 선창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울면 나리는. 왜냐하면 이 아가씨가 이화 고녀 다녔거든요. 지금 이화이고 전신인데 통영에서 배를 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 군마산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여기서 내리면
홀어머니 밑에 걷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울며 내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 그러니까 객주집에서 하룻밤을 잤든지 아니면 밥을 한 끼 먹었든지 했기 때문에 객주하고 이야기를 했죠. 뭐 우리 딸이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산에 머물렀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30년대에 그렸던 마산부에서 관광객을 좀 유치해 보려고 관광 리플렛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돼 있어요. 원래 막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개발이 안 된 지역도 마치 개발이 많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립공사 중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 매립공사가 요게 소나무 아닙니까? 아까 보셨던 해수욕장 앞을 매립할 때 만든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두입니다. 가고파 축제할 때 보면 이쪽으로 긴 부두 있거든요. 그게 매립공사 중 여기 점선 따뜻따뜻 찍어놨는데 요만큼 매립한다 이 말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여기서 떠올랐죠. 요 앞에 여기서. 그때 이 급봉입니다. 급봉. 이 지도가 떠있는 급봉인데 제목은 관광의 마산이고 산과 벚나무와 술통 바다를 다 마산을 대표했습니다. 술이 유명했고 꽃이 유명했고 당시는 진해보다 더 꽃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해도 유명했지만 네, 당시에 마산의 벚꽃 있잖아요. 사쿠라 마산의 사쿠라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죠.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너무 누추하고 예, 다리 디자인도 이때보다 훨씬 못해요. 사실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이거는 저기 월영동 아파트 단지인데 야경이거든요. 아름답잖아요. 특히 이 장면 보면 굉장히 벚꽃이 아름답고 화단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참 경관이 악화됐습니다. 이때 마산에는 술이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술이 유명했던지 제1유관에 있는 마산 신사에 보통 신사에는 천조대신을 모신 본전만 있는데 그 외에 청주 업자들이 믿는 주호신인 송미신사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분평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기에 마산에 나왔던 각 청주 공장들의 술통인데 제일 술을 많이 만드는 게 청수주조장이었습니다. 시미즈라고. 그게 옛날 모악 소주 자리인데 지금 그 두월동 끄트머리 가면 있어요. 그래서 청수 공장 앞에 있는 다리라고 청수교라고 불렀는데 공장은 이미 없어지고 다 사라진 지 오래인데 이름은 있습니다. 청수교라고. 지금도 청수교라고 씁니다. 바로 그 청수주조장 앞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아까 요정인데요. 술과 꽃이 유명하다고 그랬잖아. 그 당시에 마산의 이 주광사랑이라고 하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일본인인데 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멋있어요. 번역은 우리 배대화 경남대 그 교수가 했는데 꽃의 마산이냐 마산의 꽃이냐 가을 깊어가는 달의 포 술의 마산이냐 마산의 술 꽃도 술술 피어나고 물은 솟습니다. 마산을 상징적으로 이야기 술과 꽃의 도시. 그때 이제 마산에 유명한 술을 만들었던 공장 중에 건물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건물, 이 건물과 이 건물인데 집 형태가 좋게 남아있었고 사진까지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완수 통합창원시장께서 그렇습니다. 그렇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남겨두라고 밀릴 때 예, 도민일보 기자가 지금 12년 11월 16일 지금은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죠. 이 1930년대 이 점포인데요. 검은 거는 한국 사람 점포고 빨간 거는 일본 사람 점포입니다. 신마산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동에 2개 딱 있고 여기 3개 있고 중앙도 없는데 일본 사람은 신마산 지배다 하고 중앙부도 다 지배다 하고 여기도 상당히 점포를 많이 지배하고 있은 걸로 보아서 30년대 39년 그 시기에 막 거의 일본 사람들이 막 도시를 상당히 장악했다. 숫자는 우리보다 적었지만 상권이나 이런 거는 그랬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막 객관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방됐을 때의 모습인데 해방될 때까지 모두 일본 사람들이 매립을 모두 24번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2만 5천 평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의 주체는 전부 일본 사람입니다. 특징은 공공의식이 전무했습니다. 공은 한 평 없었습니다. 전부 분양하는 땅으로만 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식민지 토지 침탈이 철저히 관철을 된 그런 매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다 그랬지만 그 시기에 도시경관이나 공공용지를 생각했겠나? 시대적인 산물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으로 무너진 쓰레기를 가지고 요코하마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시기에 요게 야마시다라고 하는 공원인데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는 곳은 저렇게 매립을 해가 쓰면서 마산에서 매립할 때는 한 평도 공원을 남기지 않은 걸로 봐서 전부 재산 증식 혹은 군사용 등의 그런 목적으로 매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제일 제가 볼 때는 조금 비극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매립도면, 이게 중앙부두 매립도면입니다. 중앙부두 매립도면인데 요게 땅이에요. 그래서 축대를 딱 사는데 물이 완전히 간족대는 여기입니다. 만족대 여기에요. 만족대 이 부두의 끝과 딱 같습니다. 지금은 보통 한 3m까지 차이를 내기도 하고 아무리 적게라도 1m 이상 차이를 냅니다. 그래야 물이 못 올라오죠. 지금 어시장에 살이 때가 되면 물이 넘치는 이유는 이도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한 번 되면은 그걸 더 이상 바다 쪽으로 매립하면서 높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레벨하고 수평으로 가거나 그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산이 해안 쪽에 레벨이 지표면이 굉장히 낮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시각은 이때 일본 사람 매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흙을 가지고 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리어카로 싣고 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저 많은 양을 리어카로 싣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긴 했지만 그러면 매립을 안 했으면 근대기에 우리가 하면 좀 잘했을 텐데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산은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의 그 레벨 낮은 문제로 지금 골물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제도 MBC에서 그걸 취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략 한번 보십시오. 쭉쭉쭉쭉 이렇게 도시가 여기까지 1945년 그랬습니다. 이건 상업지역 이런 것들인데. 저 가운데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명사심리보다 더 마산만 해변이 더 아름다웠다고. 그거는 그때는 어디 정도 되어집니까? 목발 김영웅 선생의 글에 보면 마산은 이 수면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경사가 완만해서 놀기가 좋고 모래도 깨끗하고 그리고 해안도 길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백사청송의 명소다. 모래는 희고 푸른 소나무가 가득 들어있는 아주 그 극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산의 명사심리 못지않다. 그 좋다는 아니고 못지않다. 아주 저희가 훌륭한 곳입니다. 그게 어느 시기까지 남아있습니까? 1932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배두희 그 전 제1교 교장 선생님이 거기 가서 그 물을 봤다고 저한테 증언도 하나 남겨놨습니다. 굉장히 물이 가고 모래가 반짝반짝 빛났다고. 그래서 그 당시 마산고녀 학생이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시도 많이 썼다 합니다. 여고생들이 시집 문집 낼 때. 이거 지도입니다. 이렇게 1899년 5년 후에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10년 후에 15년 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일본에 의해서 달라진 도시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급변한 것이죠. 이게 4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도시가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됐는데 해방과 전쟁이 각 비슷한 시기에 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도 돌아와서 저는 마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귀환동포라고 불렀죠. 그리고 곧이어 전쟁이 나자 피난민들이 또 많이 내렸습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은 없었고 그런 도시에 인구가 가밀되고
그래서 생긴 것이 해방촌, 판자촌 등등입니다. 지금 경남대 앞에 있는 LH가 지어놓은 아파트 그게 이제 해방촌이었고 그 외에 또 최근에 이제 여기 개발하는 해운동에 있는 판자촌 등이 그때 생겼습니다. 이게 그 월영도 음서진 해방촌 안에 있는 골목입니다. 한 사람이 못 들어가고 옆으로 몸을 돌려야 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1900 해방 직후에 미 공군에서 찍었던 마산 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공항다리이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자는 이렇게 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자유지역 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농장이 있었고요. 중심지는 그래도 꽤 도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50년대는 어시장을 중심으로 제일 마산이 어려울 때입니다.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렇지만 경제는 어시장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제 마산이 산업도시로 변하는 게 60년대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죠. 예, 인양지가 문화재로, 경남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도시의 시작이 60년대입니다. 수출 자유지역, 한일합성, 한국철강 이 거대한 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됩니다. 한 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그걸 뭐 의도적으로 정부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 같은 시기에 이 도시가 이렇게 되면서 마산이 몇 대 도시다 이런 말도 나오고 흥청망청한 세월을 한 20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예. 세계 최대의 섬유회사 한일합성 메트로 아파트 다 짓버리고 없애버렸죠. 이때 이제 마산이 또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이현상 씨가 문화 권력으로 이제 문화 권력을 지면서 이 가구파가 마산의 상징 노릇을 내고 이것이 한때는 가장 애창되는 국민 가구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이건 뭐 잘 아실 겁니다. 가포 해수욕장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변했죠. 60년대 도시 전경입니다. 요게 그 중앙 그입니다. 64년도는 지도가 이랬는데 70년도 가면은 수출 자유지역 매립되고요. 여기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이게 한일합성 건물들입니다. 딱 70년대 벌써 몇 동이 들어섰거든요. 도시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마산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네. 인구가 증가되고 이때 동마산이 생깁니다. 지금 이 경남원에 있는 이 일대가 이랬던 곳이 이것도 초기에 집들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은 자세지. 다 70년대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75년도 사실 아직까지 수출자적인 건물은 들어서지 않았고 한일합성도 완전히 들어서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계속 전설을 합니다. 그래서 동마산 지역 일대가 이 시기에 꽉 차게 돼서 지금 마산 도시 검역의 모습이 이때 다 완성됩니다. 지금 저렇게 생기거든요. 도시가. 예, 그리고 79년도에 다시 큰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도시가 정체되고 쇠락길을 많이 하죠. 기업은 인접 도시로 이전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또 상당 합당으로 정치 성향도 변화되고 리더는 무능한 사람이 계속 뽑혔습니다. 뭐 매립을 많이 했죠. 땅이 모자라서 도시 발전이 안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 땅을 키우려고 노력했고 시민단체도 거기에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교수님 초청장님 네. 110년간 지난 110년간 매립으로 좁아진 마산바다를 살펴보면 대략 내만의 50%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요 마창대교 기준으로 안에 예. 220만 평 정도 매립돼 가지고 바다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산만 내만이 감당하는 총량을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연안오염관리 총량관리구역인데 지금 초록색을 왜 제가 칠해 놓느냐 하면은 이 초록색 안에 떨어지는 모든 물, 수돗물이든 오줌이든 빗물이든 모든 것은 이 마산만으로 들어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감당하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만을 계속 좁히는 것은
오염 덩어리를 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좁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감당합니다. 이 안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좀 못 들었던 이야기가 넘어가도 됩니다. 마산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마산 도시는 세기로 제가 나누어 본 겁니다. 해방될 때까지를 제1기인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되다시피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민지적으로 그렇지만 근대화가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적으로 근대화된 시기까지 자르고 그 다음 이때부터 1990년대까지를 산업도시로서의 성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90년대 이후는 조건 변화가 많이 되는데 도시적 조건이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쇠락기 이래가지고 2010년도에 도시 통합을 됐습니다. 일단 5분 좀 쉬었다.